사건 발생 30분 전. 오늘은 조용하네요. 사건이 발생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여보세요, 레이먼드입니다. 혹시 급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도와주세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서울역 일양세번 문이에요. 서울. 오전 7시 48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다. 출근, 이동, 생존. 지하철 1호선 열차는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아침 도착한 건 열차만이 아니었다. 기차 도착 직후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면서 비명을 질렀고요. 피해자는 복부에 칼을 꽂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차는 오전 7시 47분에 서울역에 도착. 사고는 바로 그 시점 7시 48분. 피해자 김세훈 32세. 일양 3번 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는다. 그건 은폐의 최적 조건이기도 하지. 그의 몸은 반쯤 넘어져 있었고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지. 처음엔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 그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죠. 손을 봐. 칼을 잡은 손이 지나치게 깨끗해. 피도 덜 묻어 있고 마치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것처럼. 쥐어준 건가요? 그래. 보통 복부를 찌를 때 칼이 들어가는 각도는 팔꿈치가 안으로 접혀야 가능한데 그의 팔은 그런 각도가 아니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바닥에 아무런 상처나 긴장 흔적이 없어. 피해자는 스스로를 찔렀다. 하지만 그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보된 정보는 이렇습니다. 탑승 시간 오전 7시 32분. 피해자는 혼자 서울역행 열차에 탑승. 칼은 본인 소유로 추정. 지하철 탑승 기록엔 동행자 없음. 흉기는 피해자의 손에 있음. 그리고 그는 말이야, 출근길이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피해자는 출근 시간이 아니야. 그는 프리랜서였어. 그런데 왜 이 붐비는 시간에 1호선을 탔을까? 모두가 이동하던 그 시간. 단 한 사람만이 멈췄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엔 죽음의 연극이 접혀 있었다. 2025년 6월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출근 인파가 몰린 아침 7시 56분. 열차는 서울역을 막 지나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피해자 1명, 남성. 복부에 자상. 일양 3번째 문 앞, 출혈 다량. 현재 사망 추정. 도윤, 주변 사람들 반응은? 그 누구도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겠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범행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거야. 자살처럼 보입니다. 칼도 직접 들고 있었고 셔츠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찢겨 나간 듯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하군. 칼의 각도. 자해라면 손의 궤적이 이렇게 남지 않아. 게다가 손에 자상이 전혀 없어. 그럼 누군가 대신 찌르고 칼을 쥐어준 건가요? 정확히는 자살처럼 위장된 살인. 이 남자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세로 죽어 있었어. 누구도 살해 장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에 의해 죽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발자국 속에서 단 하나의 멈춘 그림자만이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흉기는 피해자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문 확인 결과 오로지 본인 지문만 검출됐어요. 그런데 말이지. 손가락 힘이 이렇게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어. 사망 직전엔 근육 이완이 먼저 오거든. 그럼 누군가가 죽은 뒤 손을 다시 쥐게 한 건가요? 그렇지. 아마도 체중을 실어 손을 닿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이건 일종의 연극이야. 자살의 각본, 단지 손에 칼을 쥐게 만든 것에 불과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CCTV는요, 사건 당시엔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와요. 출입 기록도 그 시간대 거의 10,000원이었고. 그래. 그래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서야. 의도된 움직임일수록 더 많이 흔적이 남는 법이지. 이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입니다. 17층 B동 빨간 번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17층? 이건 지하철과 상관없는 위치군. 사건은 이동 중이었고 메모는 정지된 공간을 가리켜. 움직이는 공간 안의 살인. 하지만 흔적은 멈춰있던 장소에 남는다. 레이먼드는 그 단서의 실체가 아직 지하철 바닥에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누군가의 경고야. 죽기 전 그는 어딘가를 보려고 했고 그게 바로 이 메모야. 진실은 늘 무심한 얼굴을 하고 조용히 문틈 사이에 포스트잇처럼 붙어있다. 여기 17층 B동이에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 이 상자 누군가 두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택배처럼 보이지만 아무 송장이 없어요. 뜯어진 자국도 없고. 자, 여기 상자 아래. 이건 접착 흔적이야. 무언가를 붙였다가 떼어냈지. 도어락 출입 기록 보니 피해자가 이곳에 온 건 단 2분 정도. 누구도 나오거나 들어간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문 손잡이에 묻은 흔적은 두 사람뿐입니다. 즉, 문은 한 번 열렸고 피해자는 뭔가를 건넸거나 받았거나. 이 상자 자체가 피해자를 이곳으로 유인한 미끼였던 거네요. 여기 메모 손글씨로 써 있어. 오지 않으면 그 영상은 뿌려진다. 강요된 발걸음. 17층의 문 앞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누군가는 피해자의 불안만을 자극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 불러낸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강제로 전달시키기 위한 의도. 그리고 그 교환의 끝엔 누군가의 조용한 발걸음이 있었겠지. 우린 지금부터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해. 죽음은 그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향해 누군가는 하루 혹은 며칠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행동에서 드러난다. 피해자, 사건 전날엔 평소와 전혀 다른 동선이에요. 카드 사용이 4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멈춰 있었고 이상하게도 서울역에서 한 번도 개차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역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건가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 이동을 감추려는 행위지. 지하철 안 혹은 역사 안 어딘가. 그리고 시간을 맞춘 듯 다시 나왔군. 이 셔츠 주름이 너무 억지스러워요. 그리고 단추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카메라 렌즈 보호필름. 그는 누군가의 촬영 대상이었어. 정해진 장소, 정해진 복장, 그리고 정해진 말까지. 마지막 탑승 시각이 7시 42분. 사건 발생은 8시 5분. 그 사이엔 한 정거장도 안 움직였습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에 정지된 열차? 아니면 그가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 아니, 내리지 않게 설계된 시간표였어. 그를 고립시키고 그 상황에서 선택지 없는 연기를 하게 만든 거지. 누군가는 그의 하루를 통제했다. 언제 옷을 입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무너지게 할지를. 그리고 여기 피해자의 수첩. 마지막으로 적힌 메모는 단 한 줄. 그건 말이 아니었어. 그에게 주어진 대사였지. 피해자 오른손으로 칼을 쥔 채 쓰러졌습니다. 칼은 복부 중앙 약간 왼쪽 아래를 찌르고 있죠.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 각도로 스스로 찌르려면 손목이 거의 꺾여야 해요. 그리고 손에는 흔들림이나 반동에 의한 미세 상처도 없습니다. 게다가 칼끝은 피해자의 셔츠를 뚫고 몸에 들어간 후 정확히 9.3cm 깊이로 박혔어. 이건 단순히 밀어넣은 힘으로는 어려워. 특히 자신에게 찌르기엔 너무 정확하고 깊어. 피가 위쪽으로 살짝 튀어 있어요. 마냥 누워서 찔렀다면 피는 아래쪽으로 번졌어야 하는데 이건 서 있는 자세에서 외부 충격을 받은 흔적이에요. 정확해. 그리고 칼의 위치, 방향, 손의 각도 모두 스스로 찔렀다는 시나리오를 거부하지. 이건 사건 3분 전 플랫폼 맞은편에서 잠시 멈췄던 남성 한 명. 그 후 역내 방송이 갑자기 음악으로 바뀌고 CCTV 앵글을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누가 카메라 각도를 건드린 겁니까? 현장을 사각지대로 만든 거지. 그 3분 사이에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해 찔렸고 그 직후 그의 손에 칼을 쥐게 만든 거야. 흔적 없는 힘, 보이지 않는 손,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진실. 이건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의 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말을 남기지 못했어. 대신 누군가가 남긴 것처럼 꾸민 거지. 윤민서 씨, 사건 시간대에 어디 계셨습니까? 출근 중이었어요. 7시 28분 신도림역에서 카페 결제 내역이 있을 거예요. 확인됐습니다. 결제 시각은 7시 28분 52초.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사건 발생 시간은 7시 32분. 신도림에서 이곳까지 단 4분 만에 도착할 순 없습니다.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건은 완벽할 수 없지. 이건 누군가를 대신 보낸 가능성이 있어. 박준호 씨는 피해자와 최근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해요. 인사이동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다? 너무 단순하잖아. 단순한 동기가 가장 치명적일 때가 있어. 게다가 박준호는 사건 5분 전 같은 칸에 탑승했어. 하지만 진술서에는 자긴 5칸 뒤라고 되어 있지. 탑승 위치, 일양 3번 문 앞. 피해자 발견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준호 씨 분명 그 시간에 다른 칸에 있었다고 했죠? 그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은 무너지기 쉽죠. 하지만 거짓말은 오히려 잘 기억되거든요. 알리바이, 증명된 행동. 하지만 행동이 진실을 증명하진 않아. 이야기는 겹치고 기억은 어긋난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꾸몄고 누군가는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칼이 움직였다. 박준호 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7시 30분에 육량 2번 문 쪽에서 탑승했다고 진술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 근처였을 겁니다. 여기 보시죠. 7시 30분 18초. 같은 시간 같은 열차. 일양 3번 문 앞에 서 있는 당신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근처에 있었던 거지. 그게 우연이라면 왜 진술에서 오량이 있었다고 했을까? 지나치게 구체적인 거짓말은 기억이 아니라 시나리오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한 건 실수예요. 그리고 그건 몸이 먼저 말했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왼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어요. 긴장하면 평소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나오죠. 그 손에 있던 게 뭐였나요? 혹시 흰색 USB 같은 건 아니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USB 피해자의 복부 아래에서 나왔어요. 당신 지문이 묻어있더군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죠. 당신의 손은 진실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피해자 옆에 섰습니까? 그 시간, 그 위치에 아무래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사람이 붐볐고 난 자리를 찾다 보니 거기였던 겁니다. 그래요. 붐비는 지하철은 우연을 만들죠. 하지만 당신은 그 우연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용히 보내기 위한 자리였죠.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반복된 무시, 쌓여간 모멸감. 그 감정은 그날 그 순간의 공간에서 폭발했어요. 말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당신은 그를 혼자 쓰러지게 두고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건 우발이 아니라 감정이 만든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살인자에게서 흔히 폭발적인 감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했고 담담했고 무표정으로 칼을 쥐었죠. 그건 분노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모두 그가 가져갔어요. 회사 자리, 기회, 인정.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난 5년 동안 그 지하철 안에서 매일 그놈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날이 딱 그날이었어요. 박준호 씨, 당신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숨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거나. 다 끝났나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날 지나쳤어요. 매번 난 인사했는데도 못 본 척. 같은 출근길, 같은 공간. 난 그냥 아무도 아니었죠. 그날 내가 거기 있는 걸 알면서도 또 무시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던 칼이 손에 잡혔죠. 당신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건이 갖춰졌을 뿐. 당신은 피해자 복부를 단 한 번 찔렀다. 그건 분노보다는 조용한 결단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겐 자살로 보이게 연출까지 했죠. 칼을 쥔 자세, 복부의 각도, 지하철의 정체성. 전부 생각한 거였죠? 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죽은 사람이었죠.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침묵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 침묵을 증오로 바꿨고 결국 그날 아침 지하철 통로 안에서 한 사람의 시간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침묵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 침묵을 증오로 바꿨고 결국 그날 아침 지하철 통로 안에서 한 사람의 시간을 멈췄습니다. 박준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했다. 무언가를 꾸며낼 때 사람은 말을 하지만 진실은 늘 말 없는 순간에 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인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눈앞에서조차 지나쳐버립니다. 이건 단지의 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한 시간, 투명했던 존재, 그리고 그날 그 지하철 통로의 정적.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